요즘 뭐하고 사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드는 방송 4시 50분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개인의 성취보다 개인의 행복이 그만큼 중요해진, 그러니까 정말 1대1로 중요해진 그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워라벨 이런 단어가 생겼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취미생활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코로나19 시대로 이제 취미생활의 양상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뭐 하니? 오늘 뭐 하고 노니?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가볍게 세 분의 취미가 뭔지부터 물어보고 싶은데요. 딱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서 레그레이즈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거창하게 들리는데 누워있기가 취미인 것 같은데. 그러게 정답. 왜 레그레이즈라는 네. 거창한 표현을 써도 그냥 디테일하죠. 뒹굴거리고 있다는 소린 거 아니야? 다리 들었다 내렸다. 거의 숨쉬기 운동 같은 거죠. 2초 생각했어요. 되게 모르는 단어였나 내가 심오한 뜻이 있나. 이게 그 복근 운동에 아주 큰 도움이 아 됩니다. 좋죠. 레그레이즈 아, 좋아요. 레그레이즈 네. 하면 뱃살이 쏙 빠지죠. 네. 그래서 요즘 뭘 틀어놔요? 그래서? 아 그래 요새 뭐 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날 어디로 인도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보통 근데 게임 컨텐츠 많이 봐요. 제가 직접 하기에는 좀 피곤하고 그쵸, 보기에 그쵸. 좋은 게 이제 유튜브에서 게임하는 컨텐츠. 저 옛날에 왜 게임을 보지 그랬는데 한번 보고 나서 게임을 한번 하다 보니까 옛날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아 피곤해요. 또 어. 그 많이 육성 게임 이런 거 전략 게임 이런 거 또 언제 다 하고 있고. 다 익혀야 되니까. 스킵 너무 좋아요. 그 게임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빨리 가잖아요. 그 내가 정도면 하면 답답해요.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라 스킵하려고 아 보는 거 아니에요? 1.5배속으로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알겠어요. 아니 성질이 급해. 아 성질이 급하죠. 게임 같은 거는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답답해 막 맞아. 훈수 두고 싶은데 직접 하면 그게 또 안 안 된다고요. 돼. 페이커 방송 보면서도 훈수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미치신 거예요? 아 저 성질 급하니까 이제 빨리 다음 주. 저는 뭐 일주일부터? 실제로 요즘 뭐 게임 하는 게 있기도 있고 뭐 하세요? 저는 요즘 다시 옛날에 그거 우리가 같이 했던 그 블랙 스쿼드 블랙 스쿼드가 뭐예요? 총싸움 게임인데요. 아. 서든어택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한때 반짝 유행하다가 사라졌던 게임인데 그게 스팀에 있더라고요. 유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게임. 왜? 난 지금 처음 들어봐요. 옛날에 막 블랙 개그맨 스완까지는 알아도 블랙 스쿼드는 모르겠다. 근데 뭔가 대세에 올라가면 PC방 점유율 한 10위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 네, 그 정도는 안 됐으니까. 아 그럼 PC방 가면 하려면 그거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게임을 하려면? 슬프다. 그쵸.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저는 취미가 옛날부터 저 취미가 하나 있어요. 생각해봤는데 요새 취미가 뭐 있나 했는데 전 옛날부터 계속 갖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정리하기. 청소하기. 야 벽이야. 약간 있어. 맞아. 아 근데 청소하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다시 그 위치에 제자리 시켜놓는 게 아 취미예요. 그냥 놓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도 애써 펜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이게 위자리에 놓고 시계도 위자리에 놓고 그게 약간 취미예요. 그럼 그런 거를 헬스 기구로 해서 그 맞다. 데드리프트 같은 그래. 거를 제자리에서 이거 좋아요. 올렸다 내렸다 네. 올렸다 내렸다로. 그거는 힘들어서 안 할 걸. 정리니까 그것도. 정리도 힘들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있어요. 취미라는 거 우리가 취미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큰 에너지나 벽에 부딪히지 않는 걸 취미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것도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전 힘든 힘들면 취미 안 돼. 좋아해요. 뭐죠? 저는 운동하는 거 진짜 요즘 너무 좋아하고 그 취미가 아니라 머리 쓰는 거 되게 일시적으로. 좋아하고. 약간 일로 하는 느낌인데. 운동?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하는 봤을 거예요, 때는. 그거. 아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팍 쏟으면 그것도 취미죠. 그럴 집중력을 수 최고조로 있는데. 해서.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음. 취미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뭔가 나의 한계를 뭐 한 번쯤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맞아 소비형 네. 취미도 좋지만 뭐 나를 발전시키는 취미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요즘 정리도 발전시킬 수 있죠. 나의 결벽증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질릴 수 있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정리해보고. 근데 이런 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있어요. 약간 정리하기, 청소하기 취미인 분들을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건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특정 일을 미룰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리하기예요. 청소하고. 미룰 시험 때? 기간에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하는 많이 거 하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분명 할 일이 있거든요. 이 책상에 앉아서. 근데 하기가 싫으니까 애써 청소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혹시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청소하셨습니까? 하죠. 노트북 같은 위치를 다시 좀 아니 다시 하고. 노트북뿐만 아니라 막 폴더 정리도 했을 것 같아요. 폴더 파일 정리 이런 것도 그거는 정리잖아. 괜히 아니, 포맷하고. 막. 포맷하고. 근데 실제로 편집하기 싫으면 폴더 정리해요. 아니
이 형이 그 편집하는 컴퓨터 폴더가 아주 체계적이에요. 아, 따라갈 진짜요? 수가 없어. 아. 그걸 애써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누적시키는 거지. 극단적 J네. MBTI J. 아 제이. 어. 근데 이 사람 어. 피 나왔잖아요. 아, 피 나왔어요? 아닌가? 근데- 사람은 어차피 피가 나올 제이였나? 수밖에 없어. 아 그치 목이 아. 물리고 또 이래야 되니까. 자 빨리 네. 합시다. 네. 그리고 또 팀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 오늘 준비한 거. 예. 아, 이거 눈치를 강압적인 어. 오늘따라 강압적인 눈치를 주고 넘겨야지. 막 넘기면. 아 눈치 좋잖아요. 막 주는 게 취미예요. 아. 네. 아, 윤석준 괴롭히기 취미입니다. 아유 저 그런 것도 굴하지 않죠. 아, 근데 저 오늘 그래서 취미 놀 때 뭐하니라고 해서 진짜로 놀 때다 뭘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안 그래도 아까 게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스포츠 보는 거를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잘 말할 수 있는 분야도 없고 해서 야구를 또 준비해 와봤습니다. 요즘 야구가 너무 근데 다시 가지도 무관중으로 못하고 바뀌었잖아요. 네 다시 그쵸, 무관중으로 그쵸. 바뀌고. 저도 재작년부터 이제 야구장을 좀 가기 시작했는데 어. 아 그래요? 근데 야구장 가면은 사실 야구 경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랑 어, 멍들어 맞아. 가는 치맥 거. 마시고 치맥. 응원하고. 아니 이런 얘기를 다 라이트니까. 하시면 제가 그래요?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 공감된다고 아무튼 얘기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첨언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네. 그러면. 아니 하실 말씀 다 아니 하세요. 저는 저희 좋다고요. 됐어. 예, 갑자기 분위기 좋아해요 저희는. 형 어디 팬인데요? 아 팬이라기보다 우리 회사가 삼성동에 있어갖고 삼성으로 응원하시는구나. 잠실 쪽에 응원 가서 이제 아. 두산이랑 라고 LG. 삼성 팬이 말했습니다. 삼성동에 갔으면 삼성 응원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 살면 두산 LG, 인천 살면 SK, 삼성동 살면은 삼성 응원해야죠. 그렇게 와우. 치면은 이 라고 형은 삼성 넥센 팬이 지금 응원해야 계속 돼. 응원하고 응원해야죠. 있어요. 아니, 아니요. 고척동. 고척동에 사는데 하루에 가장 오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동이에요? 삼성동. 그러니까 삼성이죠. 동대문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대문 이상은 이제 그때 가시 LG나 동대문 두산 해야죠. 운동장에서는 그 고등학교 야구나 아, 이런 거예요. 작정 얘기. 고교 야구 고교 야구 뭔가 좋다. 그러니까 좋다. 요즘 고교 야구 낭만적이다. 안 하죠, 갑자기 안 하죠. 이민호 씨가 생각났어. 어, 동에서 하죠. 키스키 민호. 네.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 좀 야구가 야구만 집중되지 않고 다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취미는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매일 보시고 하는 것처럼 야구는 매일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 못 월요일 보잖아요. 못 봐. 굳이 월요일에 즐기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다음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보시고 아이러브 베이스볼 같은 거 보시면 근데 그 단점도 있어요. 그에 반하는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복잡해요 사실. 룰 룰이? 같은 거? 룰이 아, 그러니까 입덕이 어렵다. 그렇죠. 소위 입덕이 어려운데 사실 야구 팬도 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룰을 몇 가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아직도 설명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보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야구 팬도 어려워요. 그건 심판들도 어려워해요. 네. 던지는 척하다가 그 페이크 한번 주고 던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큰 틀에서는 그거예요. 주루하는 어. 사람들한테 페이크 주는 거? 그게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어렵게 얘기할 건 아니고 야구는 투수가 던져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사람이 페이크를 걸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게 보크인데 이게 너무 기준이 여러 가지고 어렵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발차기 킥 동작까지 볼 것이냐, 이거는 투구 폼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야구 팬들도 잘 모르고 그런 건 그냥 몰라도 막 넘어가죠. 그런 장단점이 명확하고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야구를 취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야구는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치맥을 할 수가 있고 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야구로만 즐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숨 쉴 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축구는 휘슬 한번 불기 시작하자마자 45분 끝날 때까지 눈을 떼면 안 돼요. 그쵸. 내 공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소위 뺏기면 축구 어떡해. 팬들은 뗄 수 없다고 표현하지만 떼면 안 돼요. 저는 축구 좋아하는데 뗄 수 있어요. 왜 못 떼?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 해. 벌금인 거 아니잖아. 그렇지. 뭐라 그래.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 내가 못 그때 봐서. 그때 골 들어가면 억울하긴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야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죠. 야구는 광고 잠깐 타임에 광고 간다고? 타이밍에 아. 갈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이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야구는 중간에 이제 소위 쉬는 시간, 이제 관중 입장에서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옆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플레이가 이해를 안 되면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잠깐 다른 걸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뭐니 해도 혼자 봐도 좋고 둘이 봐도 좋고 셋이 봐도 좋고 단체로 봐도 좋은 게 야구예요. 축구도 그렇지 않나요? 그건 사실 마찬가지인데 배구도 그런 것 마찬가지고.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야구만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야구는 다른 것보다 시간 제한이 없는 사실은 이게 요새는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 단점으로 취급받기도 해서 끊임없이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길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끊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구는 투수가 던지기 전까지는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게임 중이지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공을 던질지, 무엇을 노려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다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예측하면서 야구 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걸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투수가 다음에 무슨 공을 던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떤 공을 던져야 될지 그리고 타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저는 예측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한테 되게 머리 안 쓰고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취미라고 해놓고서는 아니 이게 자연스러워요.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체득이 됐구나. 아, 그 옆에서 그래서- 야구 보고 있는 거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한다기보다는 욕하려고 욕하고 저거 또 아웃 당할 거라고 굳이 왜 타석에 들어서냐 이런 얘기는 하고. 아니 이제 본인 생각이랑 달랐을 때 이제 그렇게 욕이 나오는 거지. 본인이 분석했을 때는 아니 분석을 안 해요. 욕부터 해. 아 근데 그건 있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차라리 방망이를 안 들고 가면 볼넷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쓸데없이 휘둘러가지고 아웃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야구는 잘해도 욕을 하고 못해도 욕을 한다고 그래 맞아.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좀 고쳐야 될 팬문화기는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요새는 좀 과도하게 가족욕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근데 야구를 또 이제 제가 취미로 갖고 온 것 중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참 인간적인 스포츠다. 구기 종목 중에 이거 김재동 씨가 얘기한 건데 구기 종목 중에 유일하게 공이 아닌 사람으로 득점이 인정되는 아. 그 집을 나갔다 집으로 들어와야 인정되는 아주 인간적인 스포츠예요. 사람이 예외 찾을 일도 없어요. 아니, 찾아보세요. 어떻게든 없어요. 딴지 걸어볼까 아, 해가지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아 다들 없어요. 소프트볼. 아 오히려 아, 럭비 그거는 뭐 오히려 럭비가 있긴 해서 공이 럭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같이 아니야 그것도 결국은 공을 찍어야지 그렇죠. 득점이고 그 이 폴에다가 공을 이렇게 던져야 넘겨야지 발야구. 야구는 야구 근데 그거마저도 사람이 들어와야 득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애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다. 애민 애미 정신까지요. 오. 아, 취미 하나로 지금 애미 정신까지 나왔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명제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야구에서 아무리 잘하는 타자도 10번 중에 3번만 치면 됩니다. 7번 안 쳐도 돼요. 딱 3번만 치면 되고. 그리고 요번 연도 조금 예긴 한데 아무리 못하는 팀도 승률이 4할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밖에 못 이겨. 지금 못 예외는 이기거든요. 뭔데요? 하나가 많이 못하죠. 아, 지금 항상 한 그랬잖아요. 80경기를 근데 근데 이번에 심각하다고 하긴 하더만. 심각하긴 한데 아. 과거에도 못한다 꼴찌한다 하는 게 4할이고 잘하는 팀도 우승할 때 6할 되기가 힘들어요. 10번 중에 6번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축구와 다르게 맨날 지고 맨날 이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반반 근데 살짝 더 이기고 살짝 지는 즉 꼴찌도 응원하기 매우 좋다. 축구는 또 이제 맨날 지는 팀이 강팀을 한번 잡았을 때의 그 쾌감과 희열. 그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런 그걸 맨날 기다려야 블랙독의 되거든요. 그런. 응? 1년에 한두 번 그치. 기다리기가 힘들죠. 근데 야구는 일주일에 6번 그 중에 2-3번은 이기고 진다. 이거는 하나 팬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이번에 나는 사실 산미의 그 기록이 좀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 아무도 모르죠. 저희만 알죠. 그 얘기가. 그뭐 예, 설명 좀 연패 기록 해주시죠. 아닌가요? 네, 연패 예. 기록. 그리고 야구만큼 명언이 많은 스포츠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실걸요? 축구 2개의 심장. 그거는 이제 별명. 별명.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렇죠. 퍼거슨 그렇죠. 경의 그 퍼거슨. 명언들. 근데 더 유명한 야구 명언이 많아요. 9회 말 그렇죠. 투아웃부터다. 9회말 투어. 농구는 더 신장으로 시작이다. 하는 게 아니다. 심장으로 하는 거다. 그거 멋있다. 네. 어디에 수정훈 나오는 씨가 하는 말이에요? 건가요? 농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도 야구에서 그 나오는 그래요? 야구야. 예.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사실은 이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찬스 뒤에 위기, 위기 뒤에 찬스를 잘 이행하는 팀을 보면은
점수를 내는 경우가 많고 막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위안을 많이 얻어요. 거기에 스릴도 느끼고 굉장히 신남도 느끼고 하지만 실제로 야구와 인생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서 사실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짤막한 그 3시간짜리 인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무너지면 끄거든요. 저희도 인생 TV 끄듯이 끄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신데요. 아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돌리고 싶고. 돌리고 싶고. 어쨌든 야구를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네네. 야구를 취미로 삼은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네네 그런 거 필요한 것 인간적이다? 같아요. 아니요. 스트레스 풀 수 있습니다. 야구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욕해서 결국 앞에 아니, 말했던 욕한다 요거잖아요. 감동으로 아니요. 끝내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니 욕한다뇨. 비판을 하고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한 제언, 조언. 이라고 하기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욕들이 다 너무 한없이 가벼운 욕들이던데요. 아니에요. 뭐 여튼 그런 욕하고 싶은 그럼요. 취미를 갖고 계신 석준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두산 화이팅. 네 그럼 두산 화이팅 외쳤던 중구님 이제 취미로 무슨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분위기를 확 제가 죽여버릴 것 같은 네. 그런 불안감이 좀 드는데 소제목을 좀 이력서 취미란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제일 그게 싫은 거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쓰기 힘들어하잖아요. 특기, 취미. 나 취미가 그러니까. 없어, 특기가 없어 진짜 이렇게 없죠. 하잖아요. 난 진짜 없어. 예전에 저 신박한 특기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취미는 아니고 레그레이즈? 잘해? 아니 학교 모 선배가 어. 소리 지르기를 특기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특기를 진작에 썼는데 그 삼성 쓸 때 너무 열받았대.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켰다 그러더라고. 아 그것도 대박이다. 웃기네. 그리고 됐어. 나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 지금. 그래서 제가 취미의 뜻과 역사를 좀 먼저 조사를 해왔습니다. 취미에 그러셨을 역사가 줄 있어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럼요. 취미라는 게 한자, 뜻 취자 그리고 맛, 취향, 미자를 좀 써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한자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영어 테이스트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슈미라고 번역이 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뜻 취자랑 만미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한 게 슈미라는 거죠. 일본 그래서 발음으로. 만미자가 그 나온 정의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취미는 결국 일본식 한자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식 한자어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취미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 단어가 생기면서 그 개념이 생긴 그런 케이스군요. 원래는 그렇게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취미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조선 시대에도 다른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죠? 풍류라든지 풍류. 즐길 기자를 써가지고 버릇 벽자를 써가지고 벽을 뭐 한다든지. 맞아요. 무슨 벽 이런 것들이 도벽. 도벽?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취미였을 수도 있어. 다른 의미로 쓰인 의미로 거지만 쓰일 수도 어쨌든 그런 있겠지만. 식으로도 한자어에는 뜻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 다스릴 치자에도 흥미 있다라는 뜻이 또 치자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자를 써가지고 뭐 용법과 의미가 달라도 취미랑 유사한 개념들이 있었고 또 취미라는 그 단어도 있었습니다만 뜻 취자 대신 이제 향기 취자를 써가지고 향기와 맛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쓰이는 예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취미라는 단어는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황성신문 1899년 7월 7일 논설에서 처음 이 취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약간 그렇게 말하니까 거의 저희 세대 신조어 생긴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신문에 처음 소개되고 이런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부국강병 또 식산흥업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뭐 책 읽기, 뭐 체력 단련 이런 것들을 좀 또 그 시대에는 그런 게 강조하면서 중요했으니까. 일본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1900년대. 그렇죠. 1900년대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럼 그걸 강조됐다는 건 일본이 이걸 정책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남선이 펴낸 잡지 소년과 청춘, 요것도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요것도 이제 근대 문명의 신지식, 고상한 쾌락, 삶의 활력 등
이제 현대적 계몽적 의미로 이 취미를 사용했고요.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 단체인 흥사단을 만드시잖아요. 자기가 만드는데도 자기가 이력서를 좀 써냈어야 했나 봐요. 잘 모르겠어. 우리는 예. 이거 할 때 이력서를 안 쓰긴 했는데 그 단체는 좀 그런 아니요, 게 있나 봐요. 뭐 그랬나 보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흥사단 가입 이력서에 소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금? 예, 바소자에다가 즐길 긍자를 수긍할 긍자랑 똑같은 한자인데 즐기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관유산하 관유산해 산과 산. 강 바다를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여행을 이거를 좋아하셨다. 나중에 이력서 취미란에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취미 여행이 아니라 적어놔야겠다. 관유산하 관유산해 한자로 딱 예. 쓰면은 와, 이 예능과 아. 이러면서 질문도 100번 문제 물어보겠다. 인사과 막 이게 과장님 막 뭐죠? 흥분해가지고 맞아. 와 이런 인재가 우리 맞아, 회사에 맞아. 와막 한자 몇 급이야 한자 없고 막 저희가 지금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치사하고 조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왜? 너무 약간 치사한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간식을 왜 끌기 위한. 왜 취사요? 아 소리 지르기도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학식을 가지고 어. 견문을 아. 가진 분들이다. 제가 또 그걸 착각을 인사팀에서 했네요. 알아볼 수 있지. 요즘 방송 뭐 들어요? 4시 50분 합격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력서 취미란에 4시 50분 아. 이렇게 써야죠. 좋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하시죠. 네. 그 인사과 예. 분들은 다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제 이제 강점기가 된 1920년대 초반 당시에 관앵회라는 것이 취미로서 인기로 끌게 됩니다. 보다라는 뜻이죠. 관 그리고 앵은 뭐 앵두할 때 그 앵자입니다. 그래서 벚꽃놀이를 새로운 도시 생활의 취미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이제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면서 동물원과 식물원을 세운 뒤에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그 국화였던 벚꽃나무를 쫙 심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역사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어쨌든 취미로서는 그때 상류층들에게 특히나 벚꽃놀이 명소로 그렇게 좀 인식이 되면서 그쪽에 피크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식민주의적 의도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취미 생활을 만든 것이죠. 공진회라든지 박람회 같이 어떤 물품을 뭐 시연하고 뭐 품평하고 이런 것들도 관람이라는 하나의 취미 형식으로 일제가 많이 시행을 했던 그런 취미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좀 일제 의도가 반영된 그런 취미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40년대 이제 전쟁이 막 본격화됐을 때. 그때는 일본 총독부가 기관지 등을 통해서 고상한 취미로서의 노동을 강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뭐 권장도 아니에요. 강요예요. 그래서 워라벨 따위는 없는 그냥 워워워잖아요. 일이 곧 그쵸. 취미지 이런 거지. 그래서 사치품 소비, 대중문화 향유는 퇴폐 문화로 낙인 찍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20년 그렇게 전에 그래놓고 막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1940년 모윤숙 시인이라는 그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록이 된 그분이 이제 매일신보에 쓴 신생활 운동과 오락 취미의 정화라는 글에서 부제로 이제 고상한 오락은 신성한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쓰여진 이 글에서 노동을 취미로 받아들여라. 네가 지금 하는 삽질, 네가 하는 하나의 그런 이 일제를 위해서 뭐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습니다. 어용 논설이죠 하나의.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 그 저희가 주 6일 일했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이 40년대 일제의 잔재라고 약간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7일 일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튼 잘은 7일 일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신념 자체는 계속 쭉 이어져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의 목표는 일하는 맞아요.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자리 잡아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네. 해도 그런 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이제 전시 체제에서 진짜로 이제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진짜 이런 개인적인 가장 개인적인 거잖아요. 취미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하고 쉬어야지. 내가 뭘 하고 놀아야지. 이런 개념조차 아예 막 이데올로기적으로. 너 이 일이 곧 취미고 즐거운 일이야. 우리가 부국해지고 이기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은 일이겠어.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중구님이 맨날 준비해 오시는 콘텐츠가 너무 유익해서 지금 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강연처럼. 사실 내가 원래는 깔깔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유, 심각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자 이제 조금 이제 근대로 좀 이것도 근대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현대 쪽으로 네. 쭉쭉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9년에 이화여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취미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이때 결과를 보면 독서와 음악 감상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뭔가 독서 써야 될 것 같고 난 솔직히 양심적으로 독서 안 해. 그러면 영화 감상이나 이제 음악 감상으로 딱 쓰잖아요. 내가 멜론 이용권 구매해놓고 하나도 안 들어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상을 쓴단 말이야.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괜히 독서 쓰고 맞아요. 괜히 뭐 쓰고. 교과서도 독서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막. 근데 그래서 진짜 취미가 독서인 친구들은 그런 걸 주목을 못 받고 그게 무슨 취미냐 그쵸. 이런 것도 있었죠. 독서 쓰고 이력서에 특히 독서 쓰고 이러면은 안 쓴 것과 다름없는. 맞아요. 음. 자 70세의 시인 주요한 선생께서 그해 어느 기관에 제출한 신원진술서의 취미란에도 자필로 독서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50, 60대 이상이라면 그 신원조사 같은 걸 학교에서 막 했대요. 막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검정 고무신 때 그쵸. 냉장고 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취미란이 빠지지 않았고. 근데 이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취미가 뭐였는지에 따라 또 그런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만약에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TV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또. 파악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약간 핀트가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취미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력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미 너 그 일 안 할 때 뭐 하고 노니 약간 이거가 왜 궁금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취미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반인륜적인 걸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게 궁금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직장에서도 약간 가족이라는 그런 문화가 약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7일 일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노동이 곧 나의 인생인 것처럼 즐겼던 때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 취미 생활을 뭘로 생각하는지 이제 보고 이 사람을 잘 알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력서에 취미가 중요한 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군대죠. 중요해요? 군대에서 이제 그런가? 그림 그리기 학과처럼 중요하죠. 그림 그리기가 취미면은 이제 그 운동장에 이제 그 라인 그리고 있고 약간 뭔 이런 말이겠네. 게 아니 왜 있거든요. 매화 군대 얘기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력서에 취미라는 걸 쓸 정도면은 그 정도로 경직되고 뭔가 이제 그런 불합리가 살짝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취미가 이력서에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에 실제로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안 물어보는 기업들도 이제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어 레주메 같은 거 쓸 때도 거의 취미 같은 거는 아예 안 쓰죠. 경력 사항만 쓰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시대상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집단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집단에 있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서로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는 있었다고 보고 아까 다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거부터 그런 것들이 가장 상징적인 단어인데 어쨌든 다 알아야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우리 기사 새로운 문화 나왔을 때 기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같이 무언가를 해라는 어구의 기사글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취미 활동을 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취미라는 공통사에 합쳐서 그냥 같이 놀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익명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의 가장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저 사람을 서로 뭐든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중구 씨가 역사적인 것까지 갖고 와서 그때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라도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특기나 취미를 알면 저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파악해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런 게 방금 이게 의문을 들으셨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아지는 시대가 된 거죠. 맞아. 오히려 그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알면 부담스럽고 난 취미는 나는 내 것인데 존중받아야 될 것인데 그거를 다 알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네. 같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뽑아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취미를 쓴다면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취미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시간을 쓸 때 주요하게 쓰는 건데 그만큼 잘 알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진정성을 좀 볼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독서라고 써놨는데 최근에 무슨 책 읽었어요 했는데 뭐 진짜 수십 년 전에 유행했을 법한 책들 그런 거 얘기하면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저도 네.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앞에는 뭐 역사도 이야기하고 모두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꺼내주셔가지고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진짜 뭐 우리도 뭐 이제 우리 취업할 때 생각해 보면 취미란 다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안 썼어요. 대단하군요. 자기소개서만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나 취미는 다 썼던 것 같은데. 안 썼어요. 저는 찐 취미도 했었어요. 방탈출하기 이런 거. 아 진짜. 예, 그런데 질문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또 신나게 얘기하는 그 저의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저딴 얘긴데 갑자기 이게 그 옛날에 저딴 욕- 얘기라고 욕- 저딴 얘기를 나 욕한 줄 알고 나 지금 심장 쿵 내려앉았잖아요. 아니. 띄어읽기를 좀. 네. 죄송합니다. 방탈출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한참 방탈출 했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 두 분이 다니시는 회사에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취미란에 저도 그때 방탈출을 썼어요. 그래요? 네. 방탈출을 썼는데 그분이 방탈출을 되게 신기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취미로 방송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래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대탈출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웃겼네. 베꼈다 베낀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별건 아니었어요. 대탈출이라는 게 뭐 특이하게 기획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큰 틀 안에서 방탈출을 예능화를 시간 순으로 서사적으로 만든 게 대탈출이잖아요. 근데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저도 권하지 않는 기획이고 가장 큰 약점은 제작비다 이랬을 때 그 면접관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 이건 제작비 때문에 쓸모없는 기획이에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놓고 해놨어. 물론 몇 년 뒤지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 뭐 CJ XX 같은 놈들 이런 욕을 했다. 아니, 그 나는 관계자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네. 어차피 뭐 그분들이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편집해 주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인정은 해요. 뭐 딴 얘기지만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그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엔. 아니 그냥 그거를 단점을 그렇게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풀어 나갔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나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단점을 꼭 부각을 시키더라고 모든 이야기에. 예. 그렇습니다. 여튼 네.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중구님의 그 요약은 요약을 벌써 하지 않아도 네. 뭐 이제 중구님이 아직 마무리를 좀 얘기를 지어주셔야 될 조금 것 더 같아서. 남으신 것 같아요. 아직 사실 두 달 좀 지금 남았는데. 상희님이 저의 그 결론을 사실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끌어나가야 통찰력. 될지 지금 사실 구성이 그 아쉬움 내가 지금 뭐 이거는 말해야겠다. 아쉬운 부분들을 좀.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해주세요. 더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그 과거에 이제 취미를 어떻게 대했냐의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뭐 프레임 약간 이런 거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요즘 시대 그런 약간 빗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취미 이런 게 권장된다 혹은 뭐 좀 유도되는 게 요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희님이 이제 님이 형이 준비해요.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약간 반대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자신의 취미 자신의 이력서에 사진 이제 안 넣죠. 모두 안 넣습니다. 가족관계 가족관계 같은 안 거, 이력 넣고. 빼려고 이런 거 하죠. 빼죠. 이제 취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넣는 그런 회사들도 생기고 있죠. 요즘 더 많은 곳에서는 쓰긴 합니다만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왜 우리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는 이 세대들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 취업란 하나를 넣으려고 직종에 관련된 거를 써야 될까? 뭐 이런 걸 쓰면 더 긍정적으로 내가 포장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냐? 고민해야 되냐? 취미만큼은 좀 진짜 도움이 안 취미로. 되더라도 좀 진짜 내가 즐길 수 있는 진짜 취미를 갖고 싶다. 그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이력서에 쓸 고민하지 말고 자기 개발이 좀 덜 되면 어때? 좀 재밌는 거, 자기 형편에 맞는 그 한도 내에서 자기의 가장 릴렉스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 취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됐고 오히려 진짜 이렇게 이런 현대의 이 사회에서 이력서의 그 취미 생활란에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력서의 취미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일제 시대의 취미를 강제적으로 했던 그 세대의 그 폭력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반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갑자기 되게 절망편으로 취미 생활에 이력서 쓰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력서 쓰기가 취미인 사람. 네, 너무 슬픈 것 같아. 갑자기 소설 주인공 한 명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특기가 그럴 수 이력서 있을 것 쓰긴 같아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취준생일 때는. 아무튼 뭐 취미로 특기가 이력서 쓰기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이력서를 너무 잘 쓴다 이런 느낌의 근데 계속해 거니까. 그거는 특기가 될 수 없는 게 잘 그렇게 썼으면 잘 붙었겠지. 썼으면 붙었겠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특기와 취미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다들? 완전 다르죠. 특기는 내가 잘하는 내가 특별한 기술이고 취미는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못해도 돼요. 즐기는 내가 저는- 정말 즐기는 저는 블랙 스쿼드를 겁나 못하지만 킬댄률이 데스가 훨씬 높지만 즐기잖아요.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거지 특기라고 안 하잖아요. 네. 롤을 정말 못해서 아직도 브론즈지만 롤은 실버로 취미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실버입니다. 실버지만 부실골 딱이지만 저는 그 좋아한다고요.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롤이 특기겠죠. 특기지. 그러면 직업이지, 직업. 직업이고. 그러면 이력서 안에 특기 정도는 계속 살려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한참 막 어. 초반에 이력서 쓸 때는 영상 편집 이런 거를 특기로 썼던 것 같고 영화 감상 같은 걸 취미로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옛날에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영상 편집 그 사실 특기인가? 특기라는 거를 특기 맞죠. 저도 이력서 쓰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특기라는 걸 내가 정의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내가 정해야 특기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특기가 없었나 봐. 저 요새 그래서 특기는 약간 이렇게 사나 봐. 막 아, 근데 아니죠. 그게 잘하는 거 많아요. 이력서라는 특성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력서라는 게 사실 누군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특기나 취미를 쓸 때 왜 이게 애로 사항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알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 딱 생겨요. 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취미 특기를 써야 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취미 특기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의 구분점 중에 하나가 특기랑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말하면 이제 중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남이 보는 취미나 특기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즐기자. 요 그렇죠.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미란에 이력서 쓰기라고 쓰게 된 이유가 약간 그걸 상상하게 네, 된 요건 이유가 절망편. 그 이력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뭔가 취업을 해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의 여유가 어딨어? 없죠.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취미를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약간 폭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취미가 나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시간의 대부분을 쓸 텐데 그런 여유 없는 사람들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진짜 소리 지르기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나의 큰 시간과 그런 노동을 안 들여도 되는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가장 있지 취미가 않을까요? 없던 시간일 텐데. 네, 그래서 아. 저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취미라는 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그런 팩터가 쫓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뭐다? 금이다. 그렇죠. 시간이 금이다. 그만큼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취미라는 키워드에 저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좀 붙여보고 싶고 일주일은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워킹이랑 워라벨의 그 사이클이 보통 일주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를 워크에 쓰고 이제 나머지 2일 정도를 이제 취미 활동이라든지 자기 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입장에서 데이트할 때 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뭘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카페 가기, 맛집 가기, 영화 보기, 뭐 드라이브. 이거 영화도 요즘은 못 봐. 네, 뭐 이런 것들 외에 뭔가 이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되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매번 막 비싼 호텔에 갈 수 없고 뭐 방탈출도 이제 한두 번이고 뭐 보드 게임도 좀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뭔가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뭘 할지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카페 가서 좋은 분위기 좋은 인스타 감성 카페 가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냥 뭐 계획 같은 거 세울까? 이것도 이제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한 단어로 만들어놔서 되게 취미가 다 똑같아 보이고 공통돼 보이는데 그냥 그 시간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 대화 주제가 오히려 중요한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저만의 여기 파서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카페에 가는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똑같은 시간에 카페에 가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거기서 뭐 사업 관련 얘기를 하는 게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가 좋을까 음악을 좋아해서 카페 가서 음악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음악에 대한 취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그냥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취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어로 행위 자체를 축약해놔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 여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창인이 말하고 싶은 게 더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든 똑같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뺏어 오느냐가 요새 이제 그런 그쵸. 경쟁력과 마케팅 약간 이런 사업을 성공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카페가 그렇게 많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게 카페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 카페라는 장소가 중요해서 뭔가 이제 뭐 방탈출 뭐 이런 뭔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런 그 업종의 것들 그게 결국에는 시간을 어떻게 뺏어올 거냐인데 그게 이제 취미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 한 번으로 어떤 경험을 얻게 할 수 있느냐 네. 그 전과는 다른 특별한 색다른 경험. 예를 들어서 이 4시 50분 이 50분의 시간을 우리한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고 더 칼같이 그런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 때나 우리가 뭔가 어떤 업종을 연다던가 그 사람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요새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본인이 취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취미 할 정도면 딴 사람들도 재밌어 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 그 취미에 대한 뭐 강연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취미 자체가 이제 뭐 비주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취미가 돼서 그걸 판다든지 내가 이제 삶의 여력을 좀 더 주기 위해 나중에 더 큰 취미를 하기 위해 지금 좀 더 취미로 고생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본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덕업일체가 좋긴 하겠지.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뭔가 단순히 진짜 내 이 취미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좀 아까 얘기한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더 부가 효과를 노리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래 유튜브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간편한 즐길 수 있는 뭐 게임이나 먹는 그런 뷰티 이런 쪽으로만 사실 이것도 취미잖아요. 그런 걸로만 유행을 했지만 더 요새는 부가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뭐 기술들 같은 것들이 더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1화에서도 말했듯이 뭐 산하고 같은 것들도 기술을 내가 배우는 취미 새로운 기술 배우는 거고 재테크 같은 취미도 새로운 취미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적인 취미들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휘발된다기보다 나의 지식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맞아요.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남는 취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이게 뭐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이게 갑자기 결론이 또 튀는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을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이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낭비한 뭐 어떤 것들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좀 예민하고 요새 좀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업셋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을 그냥 좀 버릴 줄 몰라서라고 생각 들어요. 그 야구 팬들이 자기 팀 욕하는 이유가 내 시간을 들여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놈들이 삼진 당하고
홈런 칠 거 그냥 펜스 앞에서 띡 잡히고 이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낭비되니까. 아니요, 근데 그 얘기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취미라는 것만큼 이제 시간이란 개념을 얘기했지만 그랑 어떻게 보면 갖고 다를 수 있는데 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야구에서 욕을 하고 싫어하고 비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원데이 클래스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그냥 영화 보고 소비됐을 때 내가 만족감을 얻거나 그 감정적인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흔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지다 보니까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재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만족감을 일시적으로 확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거 소비적인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 방금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족감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제 좋은 비유나 이건 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미의 어떤 활동을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군이 같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혼자만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건 생각하면 무엇이든 뭐 생산적이든 소비적이든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비교는 쟤는 이 시간에 이걸 해서 이만큼의 만족도를 얻었어. 혹은 이만큼의 성취감이나 무언가를 얻어갔어. 나는 그러면 더 얻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대가 이제 좀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생산력이라는 생산적인 취미에 몰입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희님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 전에 야구 같은 것도 오히려 소비적인 취미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뭐 안 하기도 하고 생산적인 취미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내가 뭘 해냈다. 그거 이게 다 확실히 있죠, 확실히 시대의 있죠. 흐름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라도 내야겠다. 뭐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남겨야 된다.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원래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전부였는데 요새는 바디 프로필 유행이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남긴다, 뭔가를 낳는다. 요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에게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슬픈 자아상이 된 시절이 아닌가. 바디 프로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이 없지 않을 거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최소한 10% 20%라도 누군가한테 이런 걸 보여줘야 내가 운동한 거 이렇게 남겼어 라고 그쵸.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너 티어가 어디야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는데 맞아. 그 맞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 랩업이 자기만족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티어라는 개념이 레벨이랑 다르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티어라는 개념이라는 것들이 모든 게임에서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랩업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죽어서 좀 경험치가 떨어지는 건 있지만 사실은 누적돼서 대부분 올라가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갑자기 너무 슬픈데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요. 그리고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슬픈 거랑 별개로. 왜냐하면 내가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지만 나중에 금방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경쟁의 의미로 보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카페라는 것도 아까 막 무수히 무너진다고 했는데 주기가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후면은 잘된 카페도 하락세가 오고 그때 변화를 주든지 팔고 나가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갱신, 바뀜, 변화 이런 것들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미라는 것도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대의 정신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게 또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 때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각박하다 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땅덩어리가 좁은데 그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도 많지 않고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각박한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관점 말고 또 지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리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갑자기 또 해외에서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비교해서 궁금해지는 기도 하네. 제가 준비해 온 건 아니어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전에 이제 번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화두가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 등장한 대회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멍때리기 대회.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음. 게 그 멍때리기 대회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중근님도 딱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하겠지만 그런 멍때리기 대회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환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뭔가 우리가 취미가 있을 때 멍때리기라고 써도 괜찮을 그래.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기 개발이라는 거 자체가 취미가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성격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무언가는 다 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연 보기를 좋아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컨텐츠를 요즘 만들고 있잖아요. 벨라모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순간 저는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 전 이제 더 이상 공연을 보면서 아 재밌다라는 감정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주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취미는 취미로 남아야 한다. 이렇게 와 내가 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내 다음을 위해서 더 내가 잘 돼야지라는 것 때문에 더 돈을 벌어야지 때문에 취미가 일이 되는 이런 스트레스가 되는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전 약간 중구님과 완전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취미로도 저를 성장시켜주거나 발전시켜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그냥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그냥 즐겨서 했는데 아니 물론 그게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 예, 다 자기가 저는 생각하는 거지. 반대 입장 그냥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그거 자체로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취미에 대한 또 다양한 생각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제 취미라는 것 자체가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같이 하는 취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 뭐 개인적인 활동인 거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취미를 추구할지 또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줄 요약하자면은 시간이 요즘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소중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선택지에서 좀 이제는 좀 사회의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좀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에 맞는 네. 또 취미를 찾아서 뭐 야구든 뭐 게임이든 뭐 자기 개발이든 왜 저한테 자기 개발이라 이렇게 하세요? 난 자기 개발은 자기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든 떠먹여 주셨어. 저만 오늘 주제를 막 준비했는 거예요. 야구 하셨 아니야. 좋았어요 야구. 야구에 대해서 한 편을 해도 될 정도로 또 저거기 때문에 다음에 뭔가 나의 구기 종목을 하나씩 아니면 올림픽 시즌에 뭔가 이런 걸 그런 거 하나씩 좋죠. 하고 싶어요.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올림픽 할 때까지 방송을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력서에 앞으로 4시 50분을 본다라고 적으시면 복이 더욱더, 오실 것입니다. 복이 오고 또 저는 약간 늘 그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설명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약간 취미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희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을 내가 인생에서 사실은 한정된 제한된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정의된다는 느낌을 늘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 개발 중요한 거기도 하고 하지만 뭐 여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희 4시 50분에 50분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50분 한정된 50분을 투자하셨던 만큼 이게 뭐 만족감이 됐든 또 뭐 어떤 발전의 시간이 됐든 아니면은 창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환기의 시간이 됐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깔끔하다. 5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뭐 그건 또 이제 1시간 50분도 50분이니까요. 50분이니까요. 네, 50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좀 말 많은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